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학생생활관입니다. 드디어 기다리시던 생활관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이 영상은 입주자 여러분의 안전한 주거 환경과 원활한 자취 생활을 위해 제작된 필수 교육 영상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이번 영상의 목적을 말씀드릴게요. 이번 교육은 생활관 내 질서 유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고 이수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제한될 수 있으니 지금부터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장 먼저 여러분이 생활하게 될 동별 현황부터 자세히 살펴볼까요? 생활관은 캠퍼스별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덕 캠퍼스에는 인재관을 비롯해 1동부터 13동까지 있으며 대학에서 관리하는 직영관, 민간 운영사가 관리하는 BTL 1, 2차로 구분됩니다. 인재관과 1동부터 6동은 직영관이고 7동부터 11동은 BTL 1차이며 12동과 13동은 BTL 2차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이 있는 보훈 캠퍼스는 직영관인 1동과 BTL 2차인 2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각 관마다 관리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시설 보수 신청이나 행정문의처가 다를 수 있으니 입주 전에 본인이 거주할 동 정보를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 현황을 확인했다면 이제 각 건물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야겠죠? 생활관 부지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주요 시설 위치를 익혀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동 1층에는 피트니스 센터인 다돔과 그 위에 2층에는 행정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11동 지하에는 여러분이 자주 이용하실 학생식당과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습니다. 맞아요. 입주 초기에는 무거운 짐을 옮기거나 행정실을 찾느라 길을 헤매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지금 화면을 캡처해 두시거나 생활관 홈페이지에서 배치도를 미리 다운받아 두시면 생활관 내부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생활하며 가장 자주 도움을 받게 될 행정실 이용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실은 3동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12시부터 1시까지는 담당자분들의 점심시간이니 이 시간은 피해서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실은 업무에 따라 크게 세 팀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입퇴사와 관센 성발을 담당하는 생활지도팀, 전반적인 행정을 맡는 행정지원팀, 그리고 시설보수를 관리하는 시설지원팀이 있으니 용건에 맞는 팀을 찾아 문의해 주시면 보다 빠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설레는 순간이죠. 구체적인 입주 당일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본인이 배정받은 동별 지정 장소를 방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본인을 증명해야 할 신분증, 지참은 필수라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확인 후에는 가장 중요한 출입 등록을 진행합니다. 인재관과 1동부터 11동은 지문인식을, 12동과 13동은 손등 혈관인식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호실 카드키와 침대 시트, 생활 안내 책자를 받게 되는데요. 이 모든 과정이 입주 당일에 진행돼야 정상적인 입실이 가능해집니다. 들어오는 절차만큼이나 나가는 절차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퇴거 시 유의사항입니다. 퇴거 시에는 반드시 호실 내부와 화장실 청소 상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증빙해야 합니다. 대충 청소하고 나갔다가는 나중에 벌점을 받으실 수도 있으시니 구석구석 방 내부를 꼼꼼히 챙겨주도록 하세요. 네, 벌점이 쌓이면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입주가 제한되니까요. 특히 조심하셔야겠죠? 사진 촬영 후에는 대여했던 카드키와 침대 시트를 반납하고 최종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개인 물품을 두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퇴거 후에 남겨진 물품은 본인 동의 없이 폐기될 수 있으니까요. 짐을 다 쌌는지 2번, 3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가장 강조하고 싶은 보안 및 출입 규정입니다. 생활관 출입은 오직 등록된 본인의 생체 정보로만 가능합니다. 인재관 1동부터 11동은 지문 인식을, 12동과 13동은 손등 혈관 인식 시스템을 사용하며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끔 잠깐 친구 좀 들여보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절대 안 됩니다. 출입 비밀번호를 공유하거나 외부인을 대동하여 출입하는 행위는 발견 즉시 퇴거 사유가 됩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약속이니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이제 여러분의 보금자리가 될 호실 내부 시설과 반입 가능 물품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실 내에는 에어컨, 냉장고, 책상, 침대가 기본으로 비치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컴퓨터, 헤어드라이어, 침구류, 세면도구 등은 가져오셔도 좋습니다. 반면 화재 위험이 있는 물건들은 절대 반입할 수 없습니다. 취사도구나 전열기구, 양초나 향초, 주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는 배터리 폭발 사고 위험으로 인해 실내 반입 및 충전이 엄격히 금지되니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관에서의 스마트한 생활을 위한 디지털 기기 및 인터넷 사용법입니다. 먼저 도어락 배터리가 방전되어 당황하는 경우가 생기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럴 때는 각동 관리사무소로 즉시 연락하시면 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 연락처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번호를 미리 저장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인터넷 사용법도 상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유선은 랜선을 연결한 뒤 고정 IP 설정과 인증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설정 주소는 화면 하단을 참고하시고요. 무선 와이파이는 dom_net 2.4기가 혹은 5기가 중 본인의 자리에서 신호가 강한 것을 선택해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교내 편의시설 정보입니다. 11동 지하에는 학생 식당과 이마트24 편의점, 백마오피스 문구점이 위치해 있습니다. 급하게 과제를 하거나 생필품이 필요할 때 아주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그 외에도 10동 지하에 덤앤덤 피자, 7동 지하에 카페 와야 등 다양한 식음료 시설이 입점해 있습니다. 시설마다 운영시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방문 전 생활관 공식 홈페이지의 안내사항을 미리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갓생을 꿈꾸시는 분들을 위한 운동 및 학습 공간 안내입니다. 건강관리를 위한 다돔 피트니스는 대덕 3동과 보은 2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덕관 다돔은 평일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이며 보은관의 다돔은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니 본인의 운동 계획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운동뿐만 아니라 학습 공간도 충분합니다. 8동의 마루나루 스터디룸과 7에서 13동, 보은 2동의 독서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이용 조건과 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고 다른 학우분들을 위해 정숙한 분위기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의 필수인 세탁실 이용 방법입니다. 세탁실 이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입니다. 밤 늦게 세탁기를 돌리면 이웃 호실에 소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심야 사용은 엄격히 제한되니 주의해주세요. 결제 방식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직영관은 전용 세탁카드를 충전해서 사용하고 BTL은 전용 앱을 통해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각 동별 세탁소 위치들을 표를 상세히 확인하셔서 본인 거주 동의 세탁시설 위치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온 택배와 우편물은 어떻게 받을까요? 일반 우편은 각동 1층 수취함에 꽂혀 있으니 수시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등기 우편이나 내용 증명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안내실에서 직접 본인 확인 후 수령하셔야 합니다. 택배는 각 동별로 지정된 무인 택배함이나 보관 장소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만약 택배가 오지 않거나 분실되었다면 생활관 행정실이 아닌 해당 택배 기사님께 직접 문의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시설 안내의 마지막으로 서로 배려하는 공동체 에티켓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생활을 위해 룸메이트와의 매너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적 공간을 침범하지 않고 수면 시간을 서로 존중해주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청소 주기나 환기 방법은 입주 초기에 미리 상의하는 것이 갈등을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특히 야간 복도 소음이나 실내 흡연 금지 같은 절대 수칙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하며 퇴실 시 전등과 에어컨을 끄는 에너지 절약 습관도 잊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실제 여러분의 생활을 기율하는 관생 수칙 전문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부터 4조입니다. 제1조는 수칙의 목적으로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지향합니다. 제2조에 따라 외부인 무단 입실은 제한되며 타 호실 방문은 14시부터 21시까지만 가능합니다. 제3조와 4조는 식사 규정입니다. 조식, 중식, 석식 시간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는데요. 특히 주말과 공휴일 석식 마감은 19시로 평일보다 빠르니 유의하십시오. 모든 식사는 반드시 식당 내에서만 해야 합니다. 다음은 호실 점검과 통신에 관한 수칙입니다. 제5조에 따라 생활관은 안전과 청결을 위해 연간 최소 2번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합니다.
사생활을 존중하지만 화재 예방 등 긴급 사유가 있을 때는 입주자 부재 중에도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제6조는 통신수칙입니다.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공고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또한 등기 우편물 수령 시 신분증 지참과 본인 확인 절차가 필수적이라는 내용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행사 참여와 시설 관리에 대한 조항들입니다. 제7조에 따라 관내 모든 집회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22시 전에는 종료돼야 합니다. 또한 제9조와 12조에 따라 시설물 고장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고의 파손 시 변상 책임이 따릅니다. 제10조는 화재 예방을 위한 호실 내 취사 절대 금지, 제11조는 세탁시설 이용시간 준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권리를 누리는 만큼 의무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할 상점과 벌점 제도에 대한 수칙입니다. 제13조 상점 제도는 여러분의 모범적인 활동을 가산점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상점 1점당 차년도 선발 시 0.05점의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반대로 제14조는 금지 행위와 벌점 규정입니다. 위반 시 부과되는 벌점은 1점당 차년도 선발 시 0.1점이 감점됩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관장 명담이나 강제 퇴거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가장 엄격한 조항인 징계 처분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반 정도에 따라 훈계, 봉사명령, 퇴거 처분으로 나뉘는데요. 특히 누적 벌점이 10점 이상이라면 퇴거 대상이 될 수 있고 통지 후 일주일 이내에 반드시 퇴실하셔야 합니다. 만약 징계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 후 3일 이내에 행정실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징계보다는 서로를 존중하며 수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행복한 생활관 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응급 환자 신고나 분실물 습도 시 상점이 부여됩니다. 특히 호실 청소 상태가 우수하여 선발되거나 화재 대피 훈련에 성실히 참여한다면 1점에서 5점까지의 상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치회 활동이나 관내 행사 지원 등 공동체를 위한 봉사활동도 상점 대상입니다. 이 점수들은 당해 연도에만 유효하며 벌점을 상쇄하는 데에도 쓰일 수 있으니까요. 긍정적인 생활관 문화를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정말 주의해야 할 벌점 기준표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대 위반 항목입니다. 절도, 성 관련 비위 행위, 화재 유발, 시설물 고의 파손, 관내 폭행은 예외 없이 즉시 퇴거 조치 당하게 됩니다. 또한 룸메이트 간 분쟁 조정 불응, 실내 흡연, 도박, 마약 소지 등은 벌점 10점이 부과되어 사실상 퇴거 대상이 됩니다. 안전과 도덕성을 해치는 행위는 생활관 내에서 절대 용납되지 않음을 명심하십시오. 다음은 일상생활 위반 항목들입니다. 카드키 양도나 비밀번호 유출은 벌점 10점입니다. 관내 음주나 무단 담배 소지는 벌점 8점이 부과되는데요. 생각보다 벌점이 매우 높다는 것 확인되실까요? 네, 특히 주의해야겠습니다. 이 외에도 퇴사 시 청소 불량, 외부인 동반 출입, 무단 호실 이동, 소음 유발 등은 3점에서 5점의 벌점이 따릅니다. 무심코한 행동이 큰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화면의 기준표를 꼼꼼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는 물품 반입 가이드와 시설 수리 방법입니다. 노트북 스탠드는 허용되지만 전열 도구와 치사 도구, 양초 등은 화재 예방을 위해 절대 금지입니다. 배터리 사고가 잦은 전동 킥보드도 실내 반입 절대 금지입니다. 시설 고장은 홈페이지 고장 수리 신고 메뉴를 이용하세요. 신고 시 동, 호실, 연락처를 정확히 적고 수리 부위에 포스트잇 등으로 메모를 남겨두면 담당 기사님이 더 빠르게 처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비상시에 대비해 꼭 저장해야 할 연락처들입니다. 경찰 112, 소방 119와 함께 각동 안내실 연락처를 반드시 저장해 두세요. 야간이나 주말 비상시에는 생활조교 선생님들께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염병 증상 발생 시에는 즉시 신고하고 안내에 따라 격리 및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우리의 모두의 안전이라는 점 잊지 마시고 별도로 제공되는 안전교육 영상도 잊지 말고 시청해주세요.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의 핵심 AED의 위치입니다.
대덕관 캠퍼스에는 1동, 5동, 6동 각 라인 1층 로비에 설치되어 있으며 보은관 캠퍼스 역시 1동과 2동 로비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평소 본인의 동선을 오가며 AED가 어디에 있는지 꼭 눈여겨봐 두시길 바랍니다. 응급 상황에서 위치를 미리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은 생활관의 주요 창구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정실 대표 번호는 042-821-6181입니다. 시설 보수나 행정 문의 시 이 번호를 활용하시고 홈페이지 수리 신고 게시판도 잊지 마세요. 또한 화면에 보이는 대덕 및 보훈 캠퍼스별 세부 연락처 리스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관의 전화번호를 미리 메모하거나 사진으로 찍어두시면 비상시에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곁에는 늘 생활조교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평일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상주하고 계시며 여러분의 고충 상담과 민원 처리를 도와주시는 든든한 조력자분들입니다. 또 3동과 7동 안내실에는 비상 상비약도 구비되어 있는데요.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가벼운 상처가 났을 때 주저하지 말고 조교 선생님이나 안내실을 찾아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활관 밖에서 거주를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부동산 계약 관련 팁들입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 전에는 무허가 건물 여부, 적정 시세, 근저당 설정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체결 시에는 1:1 신분 확인,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등을 확인하시고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맞아요. 집이 달린 만큼 조심 또 조심해야겠죠? 이외에도 계약 후에는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고 잔급 지급 시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사 후에는 전입신고를 진행하고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유의사항들을 잊지 말고 계약 전후 화면에 있는 체크리스트를 참고해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세요.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여러 규정들을 잘 준수하셔서 충남대학교 학생생활관에서 즐겁고 안전한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자료는 학생생활관 홈페이지에 올라갈 예정이니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입주자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학생생활관이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